251번 문제입니다. 전기장치 일반 파트입니다. 굴착기 엔진 시동 시 사용하는 장치를 묻습니다. 기동 전동기, 즉 스타터 모터는 배터리 전력을 받아 플라이휠을 회전시켜 엔진을 크랭킹하여 시동을 거는 장치입니다. 시동 후에는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정답은 1번 기동 전동기입니다. 252번 문제입니다. 충전 발전기, 즉 알터네이터의 역할을 묻습니다. 알터네이터는 엔진 구동 벨트로 교류 전기를 발생시키고 내부 다이오드로 직류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모든 전장품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3번 문제입니다. 배터리 방전 원인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배터리 방전은 전장품 과다 사용, 발전기 고장, 배터리 노후, 단자 부식 등이 원인입니다. 유압류 온도 상승은 유압 시스템의 문제이며 배터리 방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유압류 온도 상승입니다. 254번 문제입니다. 배터리 완전 충전 상태의 전해액 비중을 묻습니다. 납산 배터리의 완전 충전 상태 전해액 비중은 20도씨 기준으로 1.22에서 1.28 범위입니다. 비중이 1.18 이하이면 방전 상태로 충전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2번 1.22에서 1.28입니다. 255번 문제입니다. 배터리 부스터 케이블 연결 순서를 묻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방전 배터리 플러스, 충전 배터리 플러스, 충전 배터리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방전 차량의 엔진 블록 접지 순서입니다. 마지막을 배터리 마이너스가 아닌 엔진 블록 접지에 연결하는 것은 스파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6번 문제입니다.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었을 때 조치를 묻습니다. 충전 경고등은 발전기 고장이나 벨트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발전기 상태와 구동 벨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장비가 멈춥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7번 문제입니다.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되는 원인을 묻습니다. 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지면 엔진 오일 부족이나 오일 펌프 불량을 의심해야 합니다. 경고등 점등 시 즉시 엔진을 정지하지 않으면 엔진 내부 베어링이 소착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8번 문제입니다. 예열 플러그, 즉 근로 플러그의 기능을 묻습니다. 근로 플러그는 디젤 엔진 연소실에 장착되어 저온 시동 전 전기열로 연소실을 예열합니다. 디젤 연료는 자착화 엔진이므로 할랭 시 온도가 낮으면 착화가 어렵기 때문에 예열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59번 문제입니다. 퓨즈가 자주 끊어지는 원인을 묻습니다. 퓨즈는 과전류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자주 끊어지면 배선 피복 손상으로 인한 합선, 즉 단락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더 큰 용량의 퓨즈로 교환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0번 문제입니다. 전기 개통 작업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안전조치를 묻습니다. 전기 개통 작업 전에는 반드시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먼저 분리하여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이너스를 먼저 분리하면 공구가 차체에 닿아도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1번 문제입니다. 수온 경고등이 빨간색으로 점등될 때 조치를 묻습니다. 수온 경고등 점등은 엔진 과열을 의미합니다. 즉시 부하를 줄이고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공회전으로 서서히 냉각시켜야 합니다. 과열 직후 갑자기 끄면 열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2번 문제입니다. 엔진 시동 불량 시 점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시동 불량 점검은 배터리, 연료 개통, 기동 전동기, 예열 플러그 등을 확인합니다. 유압류 탱크 용량은 엔진 시동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유압류 탱크 용량입니다. 263번 문제입니다. 연료 필터의 역할을 묻습니다. 연료 필터는 연료 탱크에서 공급된 연료 중의 먼지, 이물질, 수분을 걸러내어 고압 연료 분사 펌프와 인젝터의 마모와 고장을 방지합니다.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4번 문제입니다. 에어 클리너가 막혔을 때 현상을 묻습니다. 에어 클리너가 막히면 흡입 공기량이 부족해져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어 흑색 배기가스가 발생하고 출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정기적인 에어 클리너 청소와 교환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5번 문제입니다. 서모스탯의 기능을 묻습니다. 서모스탯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수온 조절기입니다. 저온 시 닫혀 난기를 돕고 정상 온도 도달 시 열려 라디에이터로 냉각수를 순환시켜 냉각수 온도를 일정 범위로 유지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6번 문제입니다. V벨트 장력 점검 방법을 묻습니다. V벨트 장력은 엔진 정지 상태에서 벨트 중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 처짐량을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에서 15mm 처짐이 정상이며 처짐이 크면 조정 볼트로 팽팽하게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7번 문제입니다. 엔진 냉각수에 부동액을 혼합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부동액은 냉각수의 빙점을 낮춰 혹한기 동파를 방지하고 비등점을 높여 여름철 비등을 억제합니다. 또한 냉각수 통로에 방청 효과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68번 문제입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 결정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오일 교환 주기는 운전시간, 주행거리, 오일 오염도, 오일점도 변화에 따라 결정됩니다. 운전석 색상은 엔진 오일 교환 주기와 전혀 무관합니다. 정답은 4번, 운전석 색상입니다. 269번 문제입니다. 굴착기 에어컨 컴프레서 구동 방식을 묻습니다. 건설기계 굴착기의 에어컨 컴프레서는 엔진 크랭크축 분리에서 벨트로 직접 구동됩니다. 에어컨 작동 시 엔진에 추가 부하가 발생합니다. 정답은 1번, 엔진 벨트 직접 구동입니다. 270번 문제입니다. 전기장치 일반 파트 마지막입니다. 운전 중 엔진이 갑자기 꺼지는 원인을 묻습니다. 운전 중 갑작스러운 엔진 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연료 고갈입니다. 그 연료 필터 막힘, 연료 공급 펌프 고장, 엔진 과열로 인한 안전장치 작동도 원인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1번 문제입니다. 유압 일반 파트입니다. 유압장치의 기본 원리를 묻습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용기 안에 유체에 가해진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는 유압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272번 문제입니다. 굴착기 유압 시스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유압 시스템은 유압 펌프, 컨트롤 밸브, 유압 실린더와 모터, 오일 탱크, 필터, 배관으로 구성됩니다. 점화 플러그는 가솔린 엔진 부품으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굴착기에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점화 플러그입니다. 273번 문제입니다. 굴착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압 펌프 종류를 묻습니다. 굴착기는 고압 가변 유량이 필요하므로 효율이 높은 가변 용량형 피스톤 펌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기어 펌프는 저압 일정 유량용으로 보조 계통에 사용됩니다. 정답은 3번, 피스톤 펌프입니다. 274번 문제입니다. 릴리프 밸브의 기능을 묻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유압 회로 내 압력이 설정값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연료 오일을 탱크로 복귀시킵니다. 이로써 회로 최고 압력을 제한하여 펌프, 밸브, 실린더 등을 과압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5번 문제입니다. 방향 제어 밸브의 기능을 묻습니다. 방향 제어 밸브는 조작 레버 동작에 따라 유압유의 흐름 경로를 전환합니다. 실린더의 전진과 후진, 모터의 정회전과 역회전 등 동작 방향을 제어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6번 문제입니다. 단동 실린더와 복동 실린더의 차이점을 묻습니다. 단동 실린더는 유압이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복권은 중력이나 스프링으로 합니다. 복동 실린더는 전진과 후진 모두 유압으로 제어하여 양방향 힘 발생이 가능합니다. 굴착기의 붐, 암, 버킷 실린더는 모두 복동식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7번 문제입니다. 유압유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유압유의 기능은 동력 전달, 운동 부품 윤활, 방청 즉 부식 방지, 열 방출 냉각, 이물질 반송 등입니다. 연소 보조는 연료의 기능이며 유압유와 전혀 무관합니다. 정답은 4번, 연소 보조입니다. 278번 문제입니다. 유압유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 현상을 묻습니다. 유압유 과열 시 점도가 낮아져 내부 누유가 증가하고 유압 효율이 저하됩니다.
또한 오일실 재질이 손상되고 유압류 산화가 촉진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9번 문제입니다. 유압류 탱크 유면 점검 시기를 묻습니다. 유면 점검은 작업장치붐 암 버킷을 완전히 낮춘 상태에서 엔진을 정지하고 유면계를 확인합니다. 이는 실린더 내 오일이 모두 탱크로 복귀한 상태에서 정확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0번 문제입니다. 유압 오일 필터 교환 시기 기준을 묻습니다. 유압 필터는 제조사 권장 교환 주기인 보통 250에서 500시간마다 교환하며 필터 막힘으로 바이패스 경고 등이 점등되면 즉시 교환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1번 문제입니다. 유압 실린더에서 오일이 누유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을 묻습니다. 유압 실린더 누유의 가장 흔한 원인은 오일실이나 오링의 마모 손상입니다. 실 교환으로 대부분의 누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오일실 및 오링 손상 여부입니다. 282번 문제입니다. 붐 드리프트의 원인을 묻습니다. 붐 드리프트란 조작하지 않아도 붐이 자연히 내려앉는 현상입니다. 붐 실린더 내부 실마모로 인한 누유 또는 컨트롤 밸브 불량으로 고압에서 저압으로 오일이 흘러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3번 문제입니다. 캐비테이션 현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캐비테이션은 유압 펌프 흡입구에서 압력이 낮아지거나 오일이 부족할 때 오일 내에 기포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기포가 고압부에서 붕괴되면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금속 부품 표면이 침식 손상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4번 문제입니다. 유압 펌프 유량의 단위를 묻습니다. 유압 펌프의 유량 단위는 L펌인 즉 분당 리터를 사용합니다. 바와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티미터는 압력 단위이고 뉴턴미터는 토크 단위입니다. 정답은 1번, 분당 리터입니다. 285번 문제입니다. 유압 압력 단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유압 압력 단위로는 바,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메가파스칼, psi 등을 사용합니다. L퍼민은 유량 단위로 압력 단위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 L퍼민입니다. 286번 문제입니다. 유압 호스에서 피놀 누유 발생 시 조치를 묻습니다. 고압 유압 호스의 피놀 누유는 분사되는 오일이 피부에 침투하여 중상을 입힐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작업을 중지하고 호스를 즉시 교환해야 하며 테이프 임시 밀봉은 절대 금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7번 문제입니다. 유압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현상을 묻습니다. 유압류 점도가 너무 높으면 펌프 흡입 저항이 커져 캐비테이션이 유발되고 배관 저항 증가로 작동이 느려지며 동력 손실이 커집니다. 반대로 점도가 낮으면 내부 누유가 증가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8번 문제입니다. 체크 밸브의 기능을 묻습니다. 체크 밸브, 즉 역지 밸브는 오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허용하고 역방향 흐름을 차단합니다. 역류 방지로 회로 압력을 유지하고 역방향 충격으로부터 펌프를 보호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9번 문제입니다. 유압 오일 쿨러의 기능을 묻습니다. 유압 오일 쿨러는 작동 중 연로 온도가 상승한 유압류를 공냉식 또는 순냉식으로 냉각하여 적정 온도인 45에서 65도씨를 유지합니다. 정답은 1번, 유압류 온도를 낮춥니다. 290번 문제입니다. 파일럿 유압 시스템의 역할을 묻습니다. 파일럿 유압 시스템은 약 30에서 50바의 낮은 압력 오일을 이용하여 조이스틱 조작 신호를 메인 컨트롤 밸브로 전달하여 메인 유압 회로를 제어합니다. 덕분에 조이스틱을 가볍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1번 문제입니다. 유압 회로에서 배압이 높아지는 원인을 묻습니다. 배압은 복귀 오일이 탱크로 돌아오는 라인의 저항으로 생기는 압력입니다. 리턴 필터 막힘이나 리턴 라인 꼬임으로 배압이 상승하면 실린더 모터 효율이 저하되고 열이 발생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2번 문제입니다. 유압류 교환 시 함께 교환해야 하는 것을 묻습니다. 유압류 교환 시에는 오염된 찌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유압 오일 필터도 반드시 함께 교환해야 합니다. 필터를 그대로 두면 새 오일이 바로 오염됩니다. 정답은 1번, 유압 오일 필터입니다. 293번 문제입니다. 작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진 원인을 묻습니다. 유압 펌프 내부가 마모되면
토출 측에서 흡입 측으로 오일이 역류하는 내부 누유가 증가합니다. 실제 토출량이 감소하여 실린더와 모터의 동작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4번 문제입니다. 유압 오일 오염 원인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유압류 오염 원인은 수분 혼입, 금속 마모 분진, 외부 먼지 유입, 오일 열화 등입니다. 운전석 에어컨 작동은 유압류 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운전석 에어컨 작동입니다. 295번 문제입니다. 유압 시스템의 에어가 혼입될 때 현상을 묻습니다. 공기가 혼입되면 오일이 압축성을 갖게 되어 실린더, 조작 시 반응이 불안정한 스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포가 터지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펌프와 밸브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6번 문제입니다. 유압 실린더에서 로드 측과 헤드 측에 대한 설명을 묻습니다. 로드 측은 실린더 로드가 출입하는 쪽이며 헤드 측은 반대편 밀봉된 끝쪽입니다. 헤드 측은 피스톤 전체 면적의 압력이 작용하므로 로드 측보다 더 큰 힘을 발생시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7번 문제입니다. 시퀀스 밸브의 기능을 묻습니다. 시퀀스 밸브는 회로내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하면 열려 다음 액추에이터로 오일을 공급합니다. 복수의 실린더를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시키는 시퀀스 회로에 사용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8번 문제입니다. 작업 중 유압유가 하얗게 변했을 때 원인을 묻습니다. 유압유가 우윳빛으로 하얗게 변하는 것은 오일의 수분이 유화되어 혼합된 것입니다. 냉각수 라인 누설, 결로, 외부 침수 등이 원인이며 수분은 부품 부식과 윤활 성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99번 문제입니다. 유압 배관 연결부에서 오링의 역할을 묻습니다. 오링은 연결 부위 홈에 삽입되어 결합면의 틈새를 탄성으로 밀봉하여 오일 누유를 방지합니다. 오링이 손상되거나 경화되면 누유가 발생하므로 정기 교환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0번 문제입니다. 유압 일반 파트 마지막입니다. 작업 전 유압류 워밍업을 실시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할랭 시 유압류는 점도가 매우 높아 펌프 흡입 저항 증가와 캐비테이션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워밍업으로 유압류를 정상 작동 온도인 45에서 65도씨로 올려 적정 점도를 확보하고 장비 수명을 연장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